자, 이제 근육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제 유만의 기능해부학까지 한번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사실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시작한 지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오늘 첫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부 승모근 그리고 중부 승모근 그리고 하부 승모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제 기시정지 그리고 펑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말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인대 그리고 경추 1, 2, 3, 4, 5, 6, 7번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경추 1, 2, 3, 4, 5, 6, 7번에 이제 극돌기에 직접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 경추 7번하고 승모근 사이에 항인대가 이렇게 붙게 돼요. 항인대. 자, 3D 영상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항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인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승모근 파트를 열어서 보게 되면 여기 항인대 위에 승모근이 이렇게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상부 승모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극돌기에 붙는 건 아닙니다. 항인대 위에 붙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인대가 이 극돌기 위에 이렇게 세로로 붙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두골, 상항선. 여기가 이제 상항선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선이 이제 하항선이 되는 거예요. 하항선. 자,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선이나 뭐 돌기 그런 것들 있죠. 결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근육들이 붙기 위해서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모근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결이 비교적 평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승모근의 이제 기시정지는 경추 7번부터 그리고 흉추 5번까지 흉추 5번까지 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흉추 12번에서 흉추 12번까지 이제 하부 승모근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하부 승모근이. 자, 그리고 이제 견갑골에도 붙어져 있죠. 견갑골에 붙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견갑극이 있습니다. 그렇죠? 견갑극이 있는데, 자, 견갑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승모근은 견갑극 뒤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견갑극 이렇게 뒤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견갑극 위에 붙어져 있습니다. 견갑극 약간 위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다 주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쇄골 앞쪽에 3분의 1 지점에 붙게 됩니다. 쇄골 3분의 1 지점에, 그렇죠? 앞쪽으로 가면 여기 쇄골 있죠? 쇄골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상부 승모근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일단은 위쪽 섬유들을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자, 근육결이 이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경추 극돌기에 직접적으로 붙는 건 아닌데 항인대에 직접적으로 붙으면서 근육의 결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 그리고 이제 여기 후두골에 붙었기 때문에 후두골하고 경추를 이제 신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전. 네. 뒤로 고개를 젖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여기 이제 견갑극에 붙는 이 섬유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섬유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어깨를 거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상. 그러니까 상완골하고 이제 상완골을 직접적으로 거상을 시키는 건 아닌데 이 견갑골을 위쪽으로 이렇게 거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에서 회전이 이제 되는데 이 상부승모근에서는 회전이 이제 반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회전이 되냐? 오른쪽에 이제 상부승모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경추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극돌기가 이제 중심에서 오른쪽에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 근섬유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자,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상부승모근의 길이가 짧아진다. 자, 이걸 이제 대측 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흉추가 아니고 경추하고 후두골을 우측으로 이렇게 측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내 귀가 여기 상완골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축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최대로 양측 수축을 하게 되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지금 마우스가 안 좋아가지고요.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경추하고 이제 후두골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밴딩하는, 즉 귀하고 어깨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양측 수축이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해부학책 같은 경우에는 이 상부승모근이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상시켜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 봤는데 그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이 승모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봤더니 이 승모근은 경추 5번, 6번, 7번까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근섬유들은 평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평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특히 6번, 7번에 붙어 있는 이 근섬유의 두께가 위쪽에 붙어 있는 근섬유의 두께보다 더 두꺼워져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근섬유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견갑골하고 앞쪽에 있는 이 쇄골을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중구승모근을 수축을 하게 되면 견갑골이 어떻게 되죠?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리트렉션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역할을 상부승모근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해부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모션으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자, 제가 몸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이제 승모근이 있으면은, 자, 승모근의 기능은 왼쪽에 이제 날개뼈를 올리는 역할, 또는 왼쪽으로 고개를 밴딩 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상부승모근은 또 수축을 한다. 그래서 상부승모근의 최대 수축이 되게 되면 어떤 모션이 일어나느냐? 자,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그리고 왼쪽으로 고개가 밴딩이 되고, 그리고 경추하고 후두골이 뒤로 신전이 되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자, 이 모션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떤 모션일까요? 전화 받을 때 모션이겠죠. 전화 받을 때 승모근은 기시하고 정지가 짧아지는 이런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부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상부승모근의 하부섬유하고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견갑골을 이렇게 뒤로 후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후인시켜주는 역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 상부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당연한 거. 왜? 6번, 7번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상부승모근의 근섬유는 평행으로 이루어지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평행으로 이렇게 놓여진 섬유들은 어떤 기능을 해요? 앞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텍션을 하거나 만약에 이제 이 상부승모근이 앞쪽에 붙어 있다면 또는 뒤쪽에 이렇게 평행으로 붙어져 있으면 어떤 기능을 할까요? 뒤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육의 결이 위에 이 상부승모근의 위쪽에 있는 섬유들은 비교적 이제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뒤에 붙어 있으니까 굴곡이 아니라 신전이 되게 되면 수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부 승모근의 이제 섬유를 보게 되면 자, 하부 승모근의 이제 근섬유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상부 승모근하고 이제 근섬유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승모근은 이제 이 방향으로 되어 있고 하부 승모근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부 승모근의 역할은 견갑골이 이제 올라가는 거를 밑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잘 안 보이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완골도 이제 같이 올라가겠죠. 상완골이 같이 올라가거나 여기 이제 쇄골하고 견봉이 부딪힌다든지 또는 이제 여기 견봉하고 이 상완골 사이에 어떤 여기 주변에 있는 극상근이라든지 극상근 힘줄이 어떻게 돼요? 찝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부 승모근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견갑골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밑으로 살짝 이렇게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부승모근의 힘에 어떤 상부승모근의 힘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부승모근의 힘이 너무 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이 견봉하고 이 상골 사이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이제 찝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피지먼트. 그래서 이런 하부 승모근의 어떤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이거를 빼야겠네. 자, 영상으로 이제 또 보시게 되면 견갑골이 이제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데 팔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벌어지게 되면서 이 견갑골의 이 내측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늑골을 따라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근육이 바로 뭐죠? 지금 세라투스 안테리어라는 정거근이 지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거근하고 그리고 이 상부승모근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려주는, 즉 이제 상방회전을 시켜줄 때 모든 범위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거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이제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모션이 나타나진 않아요. 자, 나타나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딱 보시면은 여기 지금 견갑극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승모근하고 중부 승모근이 당겨주고, 그리고 견갑골이 최종적으로 이 하부 승모근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부 승모근이 이렇게. 자, 이제 그림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견갑골이 대략적으로 한 10도 정도 상방회전 돼 있을 때 이제 어떤 근육들이 역할을 해주냐. 자, 상방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견갑극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견갑극이 올라가려면은 여기 상부승모근,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당겨주면서, 그리고 견갑극이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 작용은 누가 하느냐? 여기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견갑골이 10도 정도 작은 상방회전에서는 하부 승모근의 이 근 길이가 오히려 약간 늘어나게 돼요. 비슷하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왜? 견갑극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이 하부 승모근의 길이는 약간 늘어나게 된다. 큰 변화는 없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한 14도 정도 올렸을 때도 지금 근육이 이제 힘선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죠?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지금 이 방향으로 견갑극을 당겨주고, 그리고 이 중부 승모근은 다시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견갑극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준다. 자, 그리고 밑에 사진 이제 47도 정도 이제 상방회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견갑골이 올라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이제 하부 승모근의 이제 근 길이가 지금 짧아지는 게 그림에서 이제 보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교적 이렇게 길게 보일 거고, 위쪽에서는 이제 짧아지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이렇게 도식화로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4도 정도 이제 거의 뭐 대략 60도 정도 이렇게 상방회전이 됐을 때 하부 승모근의 이제 길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짧아져 있죠. 위에 있는 이제 사진보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마지막 범위에서 이제 하부 승모근이 견갑골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이런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상부 승모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을 찍기 전에는 몰랐는데 매일 이제 이렇게 강의만 하다 보니까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시선은 카메라에 가져 있는 게 조금 이상하고, 이제 앞쪽에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선 처리가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은 조금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빔 스크린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 굉장히 이제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냐? 제가 이제 집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 영상을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띄워서 하는 방법을 지금 잘 몰라요. 이제 검색을 해봐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이런 영상들의 어떤 퀄리티를 이제 한번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승모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대략 한 근육들, 임상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이 한 6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되죠. 그런 근육들을 전부 다 이제 리뷰를 다 할 겁니다. 리뷰를 다 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리진 인설션, 비지정지, 그리고 이제 펑션, 기능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여기 이제 근육학에 대한 어떤 리뷰가 끝나면 유만의 기능의 부학에 대해서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업데이트 될 거니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공지를 해드리면 선생님들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댓글 한 줄이라도 키키키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댓글 한 줄이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